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운전하는 길에 서울 가는 길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차를 여러 번 바꾸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해놨던 것들을 또 새롭게 맞추고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이제서야 또 이렇게 운전하는 길에 단속 구간입니다.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서울로 출근하는 길에 많이 유튜브도 듣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하고 하는 길인데, 어쩌면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하나 하다가 이제서야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FI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이제서야 왜 FI를 알았을까 해서 정말 내가 현재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 장야동들의 그런 인지 능력을 좀 향상시켜 주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정말 이제 그래서 이렇게 FI를 알게 되고 배우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정말 제가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정말 어디에서 하느냐 하고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수도권에는 그래도 600m 센터들이 앞에 많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몰려 있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 FI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래도 4-5명씩은 300m 있다라는 앞에 것은,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배우는 시점부터 자격증이 발급된 수가 거의 뭐 1,400, 1,50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처음 알았을 때에는 거의 100명도 안 됐었는데 어느덧 이제 거의 1,500, 1,600명, 2,000명 가까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은 이제 치료 환경이 바꿔지고 있고, 그 옛날에 구닥다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1km 거를 앞에 시속 조금씩 100km 인식하고 박수형 바꾸려는 과속 시도가 단속 구간입니다.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FI를 배우려고 오는 선생님들의 비율이 사실 거의 언어치료사들이 형 과속 단속 한 구간입니다. 60%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치료 뭐 상담 이런 하신 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재 인지학습 치료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걸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치료사들이 이렇게 FI로 방향을 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언어치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획일적인 시스템이 서서히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어치료사들이 빨리 이렇게 턴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다. 왜냐하면 치료센터의 현실적으로 센터장들의 스펙을 봤을 때 언어치료사들의 전공을 한 비율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센터를 하고 있고, 또 나라에서 해주는 여러가지 바우처 사업에 어쨌든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치료 환경을 바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젊은 언어 치료사들이 FI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나이 드신 언어 치료 센터장들은 모르는, 이게 진짜 한계가 있구나, 이게 지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느꼈기 때문에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나도 정말 우울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어쩌면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방향을 틀어라. 단 FI를 배우는 순간부터는 언어치료는 접는 게 낫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언어치료사들이 모르는, 자신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말들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 치료와 FI를 동시에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워크숍에 참석하는 젊은 치료사들에게는 빨리 방향을 틀어라. 앞으로는 이런 인지치료가 훨씬 더 강세를 보일 거고 더 중요해질 테니 지금부터 빨리 배워야 된다. 그리고 실력을 쌓아라. 그러면 분명히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차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 미련을 못 부리죠. 왜냐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언어 치료가 더 급한 줄 알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언어 치료를 다른 데서는 2, 3회 하는데 왜 이거 지금 언어 치료 하지 않고 인지 치료 하냐 했을 때 엄마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게 학령기가 들어가는 그런 7살쯤 됐는데 내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자꾸 눈에 보여. 근데 언어 치료로 맨날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배우는 거 해봤자 아이는 유치원에서도 점점점 왕따고 혼자 놀고 있고 선생님 지시사항 못 따르고 그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것들을 언어치료사들이 그렇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장애를 의심받고 또 진단을 받아서 집중적인 언어치료를 받을 때 거의 대부분의 언어치료사들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까지 얼마나 발달되고 있고 향상되었는지를 전혀 예측을 못한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를 앵무새처럼 만드는 일로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주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뭐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도 좀 빨리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게 입장이고, 제가 이렇게 초기에 FI를 배우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이게 바로 적용하기 너무 어렵겠구나. 그게 이 스탠다드 단계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단계를 제가 배워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쓰면서도 저는 정말 이렇게 경계선 지능이어도 저는 현실적으로는 베이직부터 다져가는 게 더 낫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연령대별로 그냥 막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된통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탠다드 어디쯤이야 뭐 하고 애랑 했는데 거의 OS 컴패리즌 가면서 공간지식, 공간지각 안 되고 비교하는 그런 데 있어서 어이도 딸리고 이거 죽겠구나. 치료사들이 뭣도 모르고 하자고 했다가 완전히 이제 죽쓰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 말고는 현재 한국에서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많은 치료센터들이 나는 이걸 시켜서 했습니다. 10년, 20년 언어 치료했다, 놀이 치료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마들에게 아주 자기들이 초창기 때 열정을 가지고 했었던 그런 걸 막 시킵니다. 그러는데 이미 함몰간 거예요. 자신들은 새 차를 타고 고급차를 타면서 아이들한테는 옛날 구루마를 끌어라 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신차를 타고 새 차를 타고 고급스러운 차를 탔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차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타다 못해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님들도 기존의 차보다도 더 좋은 차를 타고 정말 고급차를 타고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엄마들이 와서는 내 아이가 구루마를 끌고 가고 이거 체험학습도 아니고 정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엄마들은 치료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정말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백그라운드가 물리학과이지만 제가 이렇게 치료 관련 학과를 다시 대학원을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외부자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인지발달이라는 영역에 들어와서 또 아동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회의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학부 때부터 해왔다는 사람들의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냥
전공 서적에 있는 단어들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서 많이 그냥 떠들어대는 것 뿐이지, 진짜 그럼 그 아이를 다리고 뭘 해볼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실험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설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과나 공과는 어찌됐든 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모으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테스트라는 실험 설계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계속 검증하고 검증해서 결국은 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이런 사회과학 인문과학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말만 풀어대거든. 그런 점에서 이 인지치료 관련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에게는 약점이 많아요. 정말 빈 구멍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치료 설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안 되면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왜 이 아이는 이런 인지 기능이 안 될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 고쳐지는 고질병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말 안 고쳐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 치료하고 뭐 하다가 나는 뭐 아이가 인지 치료가 필요하면 인지 치료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피부과 의사가 피부과 사업으로 좀 돈 벌었는데 요즘 손님이 별로 없네. 나 그러니까 저기 안과 해가지고 여러분들 녹내장 뭐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했을 때 어느 누구가 피부과 시술을 해주던 의사한테 눈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짓들이 저는 이 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진짜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무식한 거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버젓이 치료사들은 5만 가지 쓰레기 자격증을 가지고 막 자기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요 그냥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평균은 50점 60점 되는 아이들이 그냥 시험기간 닥치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책만 펴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시험 봐보면 다 고만고만하게 50점 60점인 거죠. 뭐 하나 특별하게 90점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제대로 책 한 권을 파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많은 언어 치료사들의 착각이 뭐냐, 뭐 언어를 하려면 인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언어 치료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내가 인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 물론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인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 치료를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인지 치료 아주 잘할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FI 워크숍을 하면서 정말 그런 능력을 보인 언어 치료사들을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뭐 언어 치료 꽤 오래 하고 자폐아동 전문으로 했다고 정말 뭐 그 동네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언어 치료 원장들 와서 배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정말 꽉꽉 막힌 사람이었지 제대로 인지를 배울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언어 치료 오래 해왔고 뭐 자폐아동 전문이었고 지적장애 전문으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스펙을 내세우는 원장들은 거의 나이가 저랑 비슷하다면 40대 중반을 넘어섰다면 거의 머리는 굳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력을 쌓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이러한 치료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라고 해야지, 경력을 쌓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실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언어 치료 영역에서 조음을 잘하게 만들었고 뭐 그냥 뭐 조금 아이가 언어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사표현하는 600m 정도를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따라하고 모방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근데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초등학교 교육 그런 수준을 봤을 때 아니다. 언어 치료로는 도저히 학습 능력을 따라갈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치료사들에게 그냥 언어 치료만 하고 조음 치료만 하고 하다가 단어 카드만 열심히 앞에서 넘겨주다가 인생 낭비하지 마라. 결국은 당신이 그렇게 잘해줬다는 아이도 인지 때문에 무너지는 일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죽으라고 뭘 300m 어렸을 때 앞에 해줬는데 터널이 있습니다. 정작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에 한계가 오고 인지 구조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물 한 번 왔는데 손살같이 그냥 모래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엄마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FI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언어치료사들은 FI를 배웠고 정말 이게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언어치료는 접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현재 슈퍼팀에서 코칭하고 있는 선생님 하나도 언어치료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언어치료사로 복지관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자신은 FI를 배우면서 FI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FI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FI로 방향을 틀고 나서는 언어치료 케이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죽도 밥도가 아니라 정말 프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정말 언어치료사들은 빨리 방향을 틀면 정말 자신의 좀 어떤 미래도 좀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놀이치료 하신 분들, 저는 놀이치료가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한국의 그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사용되는 방법 중도 하나라고 보지만, 저는 정말 그 놀이치료에서 말을 하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회성 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놀이치료사들이 제대로 알고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울린다는 것도 결국은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그 그룹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냉정하게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마 놀이치료사들이요, 지금 아마 거의 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능에 문제가 많고 생각하는 힘이 없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봤을 때는 또래랑 너무 못 어울리니까 원장은 그냥 놀이치료 받으세요 하고 밀어넣거든. 근데 놀이치료사들이 봤을 때는 정말 과간인 거예요. 야, 이 애들 진짜 엉망진창이다. 야, 뭔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규칙도 가르치려는 게 기본적으로 안 돼. 그럼 인지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지가 안 되는데 원장들은 사회성 그룹에 넣어라, 놀이치료를 해라, 짝짓기 뭐 짝그룹을 해서 뭐 시키면 된다. 제가 이 강남에서 있으면서 뭐 몇 군데 되게 유명하다는,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사회성 그룹으로 유명하다는 뭐 그런 데를 제가 다 다녀본 아이들이 저한테 오는데요, 개판이야, 개판. 정말 형편없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뭐 그런 아이들이 과연 사회성 그룹에서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냥 논 거예요. 그냥 너 이거 해봐, 나 이거 해봐, 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봐. 어떻게 인간의 사회성에 서로 간에 계속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인격 수양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애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내 얘하고는 좀 부딪히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야지 내가 정말 직접적인 얘기도 조금 돌려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유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유도리가 있어.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해. 지금은 리얼 라이프 그냥 그대로 리얼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이치료사들이 와서 FI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인지적인 걸 깊게 다루는 게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는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놀이치료사들이 이 장애아동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그런 아이의 인지적인 포텐셜, 잠재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이렇게 놀이치료 하시고 오래 뭐 경력됐다는 나이 드신 분들 오면은 제가 물어보면 다들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젊은 치료사들 빨리 방향 트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원에서 요즘 뭐 이렇게 치료 관련 전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거기에 막 50명 60명씩 놀이치료 한 학기에 들어와 가지고 막 한 방에 그냥 때려 모아놓고 그냥 시간 강사 5만원 9만원짜리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경력 준다고 막 강의시키는 거. 근데 그걸 듣고 나와서 놀이치료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왜 그런 데 쓰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빨리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놀이치료사다. 점점 엄마들이 그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그동안 원장들이 상당히 장사꾼으로 많이 팔아먹었구나, 사회성 그룹 인지가 안 되는데,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들이 봤을 때에는 초등학교 보내면 내 아들이 100점 받고 오고 막 이런 걸 보고 싶잖아. 근데 자꾸 막 그 빙빙 돌려서 사회성만 먼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치료센터에서 한다는 건 진짜 엄마들이 정말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 거고, 그 말을 믿고 그럼 놀이치료 받고 사회성 그룹 하세요 라고 추천하는 센터장은 정말 속이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같은 여자이면서 엄마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공감을 못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전혀 이런 이런 감성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막 추천하는 치료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요즘 치료센터장들 보면 개념 없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버젓이 해요. 근데 엄마들은 또 장애아동 카페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장애아동 카페에는 정말 이미 루저들만 가득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정말 노하우를 가진 고수들의 추천받느냐? 그게 아니거든. 그냥 거기에 마케팅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저래 그냥 같은 엄마들끼리 나는 이거 하니까 너도 이거 해라 이런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얘가 나아지냐는 거예요. 왜 대치동 엄마들이 그렇게 극성을 떠느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변에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정말 그 대치동 강사들의 수준은요, 정말 탑이야. 그러니까 이런 강사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딱 수준과 레벨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 치료 쪽은 정말 레벨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대학원 나오고 뭐 하면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다 하는 줄 알거든. 어쩌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냥 교과목 가르치고 입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 입시하고는 아이가 하다가 안 되면 너는 수준 안 돼 그러면 수준 되는 애를 가르치면 되지만, 이런 치료센터는 이미 모든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시작점을 제대로 잡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딜 가겠냐고, 다 고만고만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치료사들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AI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생각하고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반드시 생각과 경험은 같이 묻어서 가야 된다. 꼭 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손장난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손을 좀 더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센터는 뭐 작업치료 하거든요. 이런 개코 같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작업치료사들 정말 대학에서 정말 물리치료사나 뭐 이런 의사들이 공부할 정도에 어마어마한 근골격 뭐 해부학 해가지고 엄청난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하지만, 이 치료 현장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나온 치료사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방 하나 만들어주고 인터넷에서 파는 작업치료 교구라는 거 몇 개 사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런 걸 해주면서 우리 센터는 합니다. 저는 정말 치료센터장들 입만 열면 전부 생구라만 치고 있다,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자화되고 이런 시스템에서 그냥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다 만지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을 놓치고 터치 시대로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아동들은 정말 얘들은 점점 더 도태되고 갇혀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끔찍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뭐든 만져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학교 공부하겠다고 쫓아가서
공부방 보내고 문제집 달달달 외우게 해서 보내고 선생님이 예습시키라 하니까 아침에 저녁에 정말 아이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의미 없다. 경계선 지능일 경우에는 이미 학교 공부는 서서히 간격이 벌어졌다. 그러니 그런 걸로 초등 6년을 보내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 6년에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치료사는 사실상 아이들에게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냉정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는 정말 젊은 치료사들 이렇게 편한 시대에 뭔가 쉽게 얻으니까 나는 그냥 보면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FI를 빨리 배우세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앞으로 치료를 20-30년 할 거라면 저는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이거 아니고는 장애아동들,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저는 FI가 정말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좀 더 빨리 어렸을 때부터 시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세, 6세, 7세의 아이들이 치료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인지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치료사들이 허무맹랑한 것들을 가지고, 허접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를 시키고 있다 보니 손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있다. 저는 그래서 5세, 6세, 7세 프로그램들에 대해 더 집착을 하는 거고요. 그거 없이는 베이직도 스탠다드도 FI는 들어갈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많은 센터장들이 시시하고 있고 숨기고 있지만 엄마들은 모르니까 그냥 이거라도 하나보다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딱 세 글자로 쓰레기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거 쓰면 아이 손 다 망가지고 뇌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정적 시기를 놓친 많은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처음에 너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다시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더 들어버리면 그 기능을 살리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오전에 출근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 동영상을 보고 내가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잡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어머님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나 가볍게 알아보고 선택하지 않았나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저는 제 유튜브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럴수록 엄마들이 그래도 이 사람은 참 방향성 제시를 잘하고 있고 정말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거는 또 제 자신에게 또 다짐을 하고 또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더 앞을 나아가자, 세상에 더 좋은 거 많으니 좀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FI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FI는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 중에 가장 최고인 것 같고요. 몇 가지 것들이 더 접목이 되면 정말 이상적이지만 이미 우리 루벤 폴스타인 박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들이 추가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 단 치료사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 think, 정말 좀 다르게 생각하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꼭 치료사들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슈퍼팀에서 선생님들을 매번 케이스 사례나 이런 것들 해주면서도 선생님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습관을 갖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우왕좌왕했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상당히 제가 하는 말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있고, 하지만 바로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또 적응해서 간다라는 게 또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FI가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또
앞으로 성인이 되고 또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 FI를 배우고 싶은 선생님들은 제발 FI를 배웠으면 다른 건 접어라. 이도 저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양다리 연애 같은 그런 것들, 나는 뭐 멀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멀티플레이어다, 저는 그런 생구라는 그만 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오전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